주몽하고 동명왕하고 어떻게 다르지? 주몽 똑같아? 주몽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은 주몽이었고, 그치? 고구려를 세워서 일대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동명왕이잖아. 그리 동명왕 신화라고도 하고 주몽 신화라고도 하는데, 주몽 신화라고 하면은 나라를 세울 때까지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 그 책에 지금 그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네 자료 12쪽을 한번 넘어가 봐. 12쪽에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이렇게 나가는 요거는 주몽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 하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거야. 삼국유사에 요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래서 왕이 된 뒤의 이야기가 없어. 그래 동명왕 이야기가 아닌 거야. 그런데 내가 준 자료 그 맨 앞에 이거 동명왕 신화라고 붙여놓은 것은, 동명왕 신화라고 한 것은 그 왕이 된 뒤의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삼국유사에는 없는 거잖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지금 삼국유사에 있는 거는 삼국유사를 이련이 편집을 해는, 이련이 지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련이 편집한 책이라 늘 쭉 기록했겠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 건데, 그것은 삼국유사에 실렸고, 요 동명왕 신화는 뭐냐면 이규보 알지? 이규보. 네. 이규보의 작품 뭐 있지? 앞으로 해야 될 거 많다. 이규보 하면은 가전체도 있고 또 설, 이제 무슨 설이라고 붙은 뭐 이옥설, 뭐 경설, 그런 설도 있고, 원래 고3들 문제집에 나오는 그 투화풍이라고 해서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한시, 그런 거, 그다음에 부병루라는 시 굉장히 많아. 14세기경의 사람이니까 한 7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규보의 작품을 공부를 해야 돼.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쓰는 거야. 동명왕편 그랬거든. 동명왕편. 누구 무슨 편 이래 얘기할 때 그 편이야. 그래 아마도 처음에 쓸 때는 동명왕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쓰고 싶었는데 동명왕편만 썼는가 봐. 어떨 때냐면은 고려라는 나라가 왜 흔히 말하자면 뭐 내우 외환, 그러고 이제 몽고의 침략도 받았고 무신 난들하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나라가 위태롭단 말이야. 그럴 때 조상을 찾는 거야.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고구려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주몽 이야기를 이렇게 또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신이한 거에 말하자면은 신성하고 기이한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 유학자들은 그런 걸 안 믿어.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유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 죽은 뒤에 어찌됐다는 이야기가 없어. 닌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어디가? 천국에 가잖아. 천국은 스카이야, 헤븐이야? 헤븐. 거기가 하느님이 계시는 데 간다. 유교는 공자님 계신 데 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현실적인 거야. 죽은 뒤에 얘기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 공자님도 제자가 선생님 귀신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 하니까, 야 사람도 모르는데 귀신 어찌 아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 바로 이규보도 유학자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그렇게 신이하긴 한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느낀 거야. 고구려를 세울 있을 법한. 그래서 주몽의 이야기를 그 한시의 형식을 빌어서 그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다고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그렇게 많이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요 이야기는, 요 자료는 바로 그 동명왕 편을 참고해서 설화처럼 이야기처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야. 동명왕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운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운문 부분적으로 산문이 섞여 있고, 그래서
지금 삼국유사에 실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리고 동명왕편의 그 유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훨씬 더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4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4쪽. 아까 우리가 12쪽까지 갔는데 4쪽에 가면은 삼국유사 소재 동명왕 신화라고 나와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동명왕이 되기 전 이야기니까 이거는 주몽신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몽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보자. 거기 되어 있으니까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다. 고구려하고 졸본부여를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 호 지금의 화준이 요 지금의 화준 할 때 지금이 언제인데? 지금이 일현 스님이 사시던 때 고려시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의 화준이 성준이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즉 고구려는 그 뭐야? 졸본부여다라는 거야.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 영토가 넓어지네. 훨씬 넓어졌잖아. 국사 지금은 안전하는 책이지. 국사. 그 국사 고려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국사 고려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때는 국사라는 국사책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본기라고 얘기했지. 본기. 삼국 사기도 흔히 우리가 기전체라고 얘기하는데 기전체 할 때 맨 앞에 기하는 본기가 나오고 맨 뒤에 열전이 나오는 그걸 우리가 합쳐 기전체라고 얘기하거든. 그 고려 본기. 그러면 당연히 여기 지금 고려 본기라고 해놨는데 고려 본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겠어? 이게 고구려 본기겠지. 그 본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조 동명왕은 성은 고시요. 그래서 우리 주몽의 성 고시, 고주몽 그러네. 이름은 주몽이다. 이보다 앞서 북부의 왕 해부루.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뒤쪽에 그 성이 고시라고 했는데 원래는 해시였다라는 이야기를 해. 해부루 여기 나오는데 해모스 아들. 해모스의 아들 해부루가 동부여를 피해가고 부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건 지금 그 다른 북부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화라고 들어봤지, 금화. 금화 할 때 왔자 이게 개구리 왔잖아요. 금화 하면 금식 아니고 금화가 해부루의 아들이야.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여기서는 백두산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놔서 그 삼국유사는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그 실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냥 막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정말이야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놨다. 요 백두산을 이룬 남쪽 우발수는 강 이름이겠지 뭐. 거기서 만나 물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화백 황하의 신으로 곧 물을 맡은 신 이래 날로 이름은 유하입니다. 그래 네 어릴 때 읽으면 뭐 버들라시 뭐 이런 식으로 읽었을 수도 있어. 버들유자거든.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 그 웅신산이라고 했는데 일설에는 고마괴 곧 개마산 백두산이 일명 개마산이므로 백두산의 별칭으로 보기도 한다 이래놨지. 그리고 개마고원 어딘지 알지? 백두산 아래쪽에 그 개마고원 안 들어봤나? 네. 중강진 뭐 했는데 저기 개마고원 개마산. 예? 자 밑에 압록강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중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여기에 귀양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원문을 요거 굉장히 완화해서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그 교재에 거기 보면은 이런 압록강가 집 속으로 꿰어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요 부분은 훨씬 그렇게 순화시켜 놓은 거네. 그 말하자면 의된 거야. 사통이라는 거야. 말하자면은 나를 끌고 가서는 아이를 베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유하가 그 해모수에게 당한 거지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금화가 그래서 이상하게 유하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서
비춰서 이런 잘 아는 이야기예요. 햇빛이 막 비치고 피하면 막 쫓아가면서 비쳤다. 이래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잉태했다? 이렇게 해서 잉태했다? 이렇게 해서 태기가 있더라? 그 태기는 그 앞에 해모수를 만나서 생겼겠지. 그지? 근데 해를 계속 비추는 거는 뭔데? 잉태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비췄겠지. 그래 그게 신이하고 하늘이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대 들이나 되었다. 5대. 5대 같으면 어느 정도겠니? 5대. 한 대는 2리터. 10리터 정도 되네. 5대. 10대가 한 마리만, 한 마리 20리터거든. 보통의 물통, 뭐, 대강 짐작이 되나? 이로, 높이 정도. 예? 열배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잖아. 그런 정도. 그 반 정도가 됐대. 굉장히 컸네. 그리고 왕이 버려서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가고, 이게 신성한 거예요.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영웅의 일생 구조 이런 거 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 누구의 아들이야? 해모수의 아들. 그리고 또 누구야? 주몽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야? 하백이잖아. 하백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지녔고 알로서 태어나니까 신이 한 탄생이 되잖아. 그러면서 버려지는 거야 지금. 막 버려지는 거. 버려지고 그게 거기 34쪽 3번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네. 버려지고 다시 또 구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알에 태어나는 거야. 그 하나이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야. 난생설화 그래. 난생 그 알로 태어나는 거. 알을 낳는 거는 뭐야? 조류나 파충류잖아. 그래 이제 조류 그래서 우리 그는 어떤 새와 연관되는 민족. 알에서 태어나고 뭐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갑골문자 중국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갑골문자에는 새와 관련되는 글자들이 많았다나.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 새가 옛날에 우리의 그 조상하고 연관된 알을 낳았다라는 것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래서 어미가 알을 사서 따뜻하더니 하나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 기거리 영특하게 기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소면 백발백중하였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대. 그래 그때 주몽이 처음으로 활과 화살을 만든 건 아니었겠지. 그때 활과 화살이라는 무기를 썼는데 주몽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랬었다. 자, 그런데 그때 금화 그 유아 부인을 거두었던 그 금화 왕이잖아. 부여의 금화 왕의 아들 7이 있었는데 주몽과 같이 놀면 그 재주가 늘 따라가지 못해. 보통 이렇게 되겠지. 영웅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맏아들 대소, 이름 대소야. 왕에게 말해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니 만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후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주몽이 왕의 자리를 탐낼 것이다. 뭐 이런 것이겠지. 그래서 왜 되겠노? 없애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왕은 대소가 그럴 때 대소가 가장 위협을 느낄 거 아니야. 맏아들이니까. 자기 자리로 안 돌아오고 주몽에게 갈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은 이제 안 듣고 주몽이 이제 좋은 말을 알아봤다라는 이야기. 곧일 때 어쩌면 그 특별한 능력, 그지?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되겠지. 살찐 것은 그 말을 여우에게 만들고 다른 말은 막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윈 말보다는 아주 살찐 말을 좋아하겠지.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노? 주몽에게 주잖아. 그러면 다시 주몽은 그 말을 다시 제대로 키워서 그걸 타고 탈출하게 되는 거잖아. 요 이야기는 온달에서도 평강공주가 시장에 온달한테 시키잖아. 가서 말을 사는데 그냥 겉보기는 그렇지만은 나라에서 키우던 말을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 말하자면 뭐야?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품질이 좋아야. 그러면 어쩌면 사람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그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리말을 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한유의 잡설이라는 글에 나오는데 말을 딱 이건 천리마다. 그런데 천리마로 키우지 않으면 그 천리마를 클 수가 없는 거야. 그 일종의 영재교육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주몽이 스스로 크잖아. 만약에 주몽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서 일찍이 알아보고 얘를 제대로 키웠다면 아니면 금화왕이 대소가 뭐라 하든 이 주몽을 잘 데리고 자기 후대 왕으로 그냥 혈통과는 관계없지만 왕으로 키웠다면 정말 멋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걸 이제 말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어떤 감식력, 그래서 지인지감, 줄여서 지감이라고 하는데 그 백락이라는 사람은 천리말을 알아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 천리말은 뭐 보통 다른 말과 달라서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못 먹이니까 천리말로서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라면은 막 끊임없이 뭐 말에게 여물을 주듯이 뭐 끊임없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평범하게 크고 많은 거지. 니는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니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그런데 나를 다르게 키워주지 않는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크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도망을 가는 거다. 이때 주몽이 오이하고 뭐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가지 등 엄수 여기 이제 동명왕편에 엄채수로 돼 있다 그래놨지. 이규보 주석에는 그렇게 일명 개사수이며 지금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압록강을 이렇게 건너 넘어오는구나. 그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엄수에 지금 왜 되는 거예요 지금? 강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나 하나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다. 응? 오늘 도망하고 있는데 뒤쫓는 자가 있어 어찌겠느냐 하니까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주었다. 이런 게 고기와 고기 어자 자라별해서 어별 그 다음에 이룰성 다리교에서 어별 성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주 신성한 그런 거지. 주몽이 건너자 다리는 사라지고 쫓아오는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굳이 왜 그렇게 훌륭한 뛰어난 인물이 다리를 건너가? 그냥 막 그지? 달려가면은 길이 쫙 갈라지거나, 그지? 강이 막 갈라지거나 아니면 말이 물 위를 달리는데도 빠지지 않거나 이런 신성함을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이렇게 신성함을 보여주네. 그래서 온 것이 졸본주에 이르러 도하였으나 미처 궁시를 짓지 못하여 비류스가의 초막을 짓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고시로 성을 삼이 그때 나이가 12세였다. 요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주몽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다야. 고시를 성으로 삼고 원래 성은 뭐 해시였다. 뭐 이런 정도였고 조금 더 있는 그게 다야. 그리고 이 이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훨씬 풍성하고 내용이 많아지는 거지. 그건 이제 이규보가 쓴 동명왕 편을 바탕으로 새로 짠 것이라는 것을 알아놓고 시험 공부는 뭐 요런 내용만 해도 될 거고 그 뒤에 보면 문제들이 아까도 봤지만은 그 12쪽 같은데 그 앞에도 그렇고 두 가지 다 나와. 그리고 이쪽 긴 것으로도 나오고 짧은 것으로도 나오고 그 6번부터 나오는 문제도 이 삼국유사 자료고 그 뒤에 쭉 가면 또 다른 자료도 나오고 그렇게 결국은 다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길게 봐서 언젠가는 나올지도 모르고 내년에는 EBS 교재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 이 전체가 몇 문제야? 55문항이네. 55문항 정도 풀어보면 안 되겠나?